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인생 중간 점검 중입니다. 인생 중간 점검 하다가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아주 긴 과정인데요. 오늘은 정리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리정돈은 영어로는 내가 일하는 직장과 집의 환경 이런 뜻인데, 한국어로 환경이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그 느낌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영어로 environment라고 했을 때 전달되는 그 느낌, 그것을 살려서 정리정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인생 중간점검이 점점점 진행되어져 가면서 제가 굉장히 이거 정말 나는 자격이 있나 이것을 설명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교재를 번역한 번역자로서 그 단어와 어감을 여러분들께 설명한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제가 부담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제는 주변 환경이 100%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정리정돈되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리정돈된 그 상태 있잖아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준이 좀 낮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정리정돈되어 있습니까? 라고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신과 성향이 좀 다를 때, 예를 들어 나는 굉장히 깔끔하게 군대 내무반처럼 정리정돈하는 스타일인데 자녀는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방을 치우라고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나와 그 자녀가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지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상태가 굉장히 정리정돈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일 경우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막 양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런 극단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약간의 서로의 그 정리정돈된 수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기대치가.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너도 정리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은 가족의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정리정돈 수준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옛날에 제 연구실에 책 정돈되어 있는 걸 보고 어떤 군인이 자기 내무반에 정리정돈 상태보다 더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책도 키에 맞춰서 배열을 한다든지 좀 굉장히 정리정돈의 그 기대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생관념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서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굉장히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정리정돈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정리정돈을 하고 위생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상대방과 내가 기대 수준이 좀 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남의 방에 정리된 상태, 그런 것을 너무 참견하실 필요가 없죠. 그 아이 방은 뭐 문을 닫아 놓는다든지 너무 신경을 쓰신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훈육을 하고 또 이끌어줄 필요는 있지만 서로의 정리정돈의 기대치가 좀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리정돈이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인생 중간 점검이 바로 우리 인생을 중간에 정리정돈 해보는 거죠. 겨울철이 지나서 이제 봄철이나 여름철 옷을 꺼낼 때 겨울철에 입었던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집어넣으면서 1년의 중간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 중간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리정돈의 어떤 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1월에 제가 변화와 도약을 위한 구체적 적용 정리정돈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당시 제가 이 인생 중간 점검에 대해서 몰랐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저 또한 이 정리정돈을 잘 할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을 중간 점검하면서 정리정돈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그 한 해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 저의 계획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영적인 거, 건강의 영역, 재정의 영역 등등 그 해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저의 올해의 계획은 정리정돈입니다. 물리적인 정리정돈, 제 노트북 정리라든지 여러 자료들, 이런 것들 올해 안에 하고 싶은데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영상에서 정리정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리정돈이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시청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동영상을 만들 때 제 강의를 적어도 4번 이상 듣거든요. 먼저 녹음을 하고 들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는 한 30분 내로 줄어들지만 제가 녹음할 땐 거의 4, 50분쯤이 되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 강의를 듣고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냐 그러는데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편집을 하고 쓸데없는 말도 다 편집을 합니다. 듣기 좋으시라고 정말 애써서 편집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녹취 있잖아요. 녹취된 거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했습니다를 안 했습니다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놓고 전혀 이상하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이 녹취된 거 전혀 믿을 거 못 되고요. 아무튼 저는 4, 50분 정도 되는 분량을 이렇게 30분으로 줄여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고 또 그 줄이는 과정을 제가 한 2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만들 때 또 한 번 더 듣고 또 어떤 링크를 달아주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 또 듣고 그래서 적어도 4번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단 동영상을 올리면은 저는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단계에 이르러요. 4번을 들었으니까 적어도. 그런데 오늘 제가 1월 달에 올린 것을 지금 거의 8개월 후에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한 말이지만 제 강의지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 입으로 말했지만 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 사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신 있게 한 번 더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 정리정돈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듣고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리정돈 하라는 말이니까 뭔가 한 번만에 해결되는 기도 방법 뭐 이런 거면은 많이 들어보실 텐데 아무튼 이 정리정돈 이것이 바로 인생 중간 점검이었더라고요. 재정이나 인간관계 등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고 들어보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은 정리정돈인데 이런 책상 정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다양한 분야의 정리정돈을 피상적이나마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제가 정리정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와 함께 질문과 함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이런 좋은 도구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8개월이 지났네요. 8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리정돈이란 정리정돈 그 자체를 위한 정리정돈은 아니죠. 정리정돈을 해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려고 우와 정리정돈 잘 됐네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려고 정리정돈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벌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이 정리정돈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해 가면서 정리정돈의 목적을 그때그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일터의 환경이 마음에 드십니까? 다음의 상황을 고려해 보세요. 여기에서 일터가 따로 없으시거나 또는 직장이 있으시지만 따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터가 깨끗한가 지저분한가 위생이죠. 위생의 부분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나 평안한가 스트레스로 가득한가 충분히 밝은가 어두운가 조명이죠. 그리고 조용한가 시끄러운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따져봐서 예스냐 노냐를 결정하시는데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그 목적은 아무래도 일의 능률이 아닌가 합니다. 일의 능률을 오르게 하기 위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또 평안한 상태에서 일을 할 때 능률이 오르지 스트레스가 막 가득할 때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겠죠. 그리고 정리정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를 교육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방을 정리정돈 시킬 때 자기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야 편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군대 내무반 같은 수준을 요구하신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겠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평안한가 스트레스로 가득한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의 유년 시절을 돌아보니까 아쉬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성인이 돼서 돌아보니까 저는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능률이 오릅니다. 뭐 아닌 사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고시원이나 독서실에서 이렇게 아주 좁은 공간에서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이렇게 고시원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병이 났던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서 있어야 될 때 그때는 몰랐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왜 방에 문 닫고 가만히 못 앉아있니?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기질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개인의 어떤 그런 능률이 오르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자기의 최대치가 발휘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직장의 종류, 직업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개개인의 일터의 환경이 자기에게 맞는 그런 환경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뭐 중년이 되고 제가 그런 저에게 맞는 환경을 소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돼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제가 뭐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널찍한 곳에서 뭐 공부하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런 곳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이시라면은 그냥 좀 굉장히 넓은 그런 독서실에서 차라리 공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학교 벤치에서 공부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인이시라면 자기가 그 직장에서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사실은 그냥 이 일터의 환경이 아니었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지 그게 영적인 이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도 동일합니다. 이게 일터가 아니라 이제 집안의 환경인 경우에 어떤가, 이런 건데요. 집안의 환경은 일터의 환경과 조금 다른 게 휴식과 쉼의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휴식과 쉼의 공간은 일거리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침실에는 그냥 일거리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구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침실에 들어가서는 오직 쉴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충분히 휴식과 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번역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또 식사 공간, 쉬는 공간은 쉬는 공간, 식사 공간은 식사 공간,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일하는 공간,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일을 한다든지 그런 환경이 아닌, 특별히 자매님들, 주부님들 집이 일터고 일터가 집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구분하셔서 내가 쉴 때는 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환경, 쉼과 휴식, 또 가족 간의 교제, 식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해서 그 영역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다. 쉼과 휴식의 공간이 있고 식사 시간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매 순간을 충분히 누려야 전인격적으로 온전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뭐 이렇게 막 했는데, 훨씬 그때보다 지금 제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능률이 오르고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다라는 거는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이 공간들은 당신에게 힘을 주고 창의력을 자극하며 목표를 달성하게 해줍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일터와 집의 그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냥 정리정돈이 목적이 아니고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도 편안하게 꾸미고 일터도 내가 능률이 오르는 곳을 찾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정리정돈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즉 why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무엇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ow, 어떻게가 오는 거죠. why가, 즉 목적이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면 어떻고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why,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나머지 것들이 융통성 있게 변화는 되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공간들은 조용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사색하기에 가능한 공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변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집중이 가능해요. 근데 사람마다 또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폭탄 맞은 집처럼 해놓고도 집중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불가능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정리를 합니다. 아,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집중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을 그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들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사색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데,
재차 말씀드렸듯이 사람에 따라 조금씩 그 정리정돈의 기대치가 조금씩 다르니까 자기에게 맞는 정도의 기대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같이 살고 계신 부부 또는 자녀들과 또 너무 피해가 되지 않게, 상대방은 거의 군대 내무반 수준인데 나는 거의 폭탄 맞은 집 수준이다 이러면은 서로가 스트레스니까 중간쯤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정리정돈 되어 있습니까? 이게 또 다른 정리정돈의 목적입니다. 전에 이제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쓰는 것은 남에게 주라고. 왜냐하면 가지고 있어도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1월에 정리정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정리정돈 하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 읽는 책 이런 것들 많이 정리하셔서 정말 책장 하나를 정리해서 집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안 쓰는 것일 경우에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미국의 어떤 아주 유수 기업인데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면 노란 딱지를 붙이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면 빨간 딱지를 붙이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붙이면 파란 딱지를 붙이고, 그 색깔은 정확한지 제가 모르겠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쓰지 않은 것은 절대 다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을 하는 걸로, 이런 그 정리정돈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많더라도 안 입는 옷은 그냥 다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안 입는 옷은 절대 안 입어요. 그것은 제가 건강과 용모 부분에서 자기 옷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필요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게 정리정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조금 정리정돈이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노트북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이 노트북이라는 게 신기하죠. 이 조그만 데에 무궁무진한 게 다 들어있어요. 제 책장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이 노트북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정리도 정리정돈을 위한 정리정돈은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how가 나와요. 방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결정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how, 방법이 그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장을 정리하시든 창고를 정리하시든 냉장고를 정리하시든 책장을 정리하시든 옷장을 정리하시든 아니면은 노트북을 정리하시든 책상 서랍을 정리하시든 정리정돈의 목표는 내가 필요할 때 어디 있는지 찾아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정리정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에 저처럼 책을 키 순서로 이렇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거야말로 정말 정리정돈을 위한 정리정돈이죠. 책이 뭐 얼마 없었을 때는 상관없지만 책이 많았을 때는 키 순서대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내가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책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창고를 정리하실 때도 요리를 하기 위한 그런 물건들은 이쪽에, 그리고 화장실에 필요한 것들, 휴지나 뭐 이런 것들은 이쪽에, 이렇게 분류, 그루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 분류가 정돈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돈이라는 것은 분류를 잘해서 있어야 될 곳에 갖다 놓는 것을 말해요. 정리, 정돈. 정리는 잘하는데 정돈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게 정돈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정리, 정돈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도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정리정돈 잘하는 방법 이런 거 나와 있을 거고요. 또 책도 많이 있는데 요새는 책보다는 유튜브로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정리정돈을 태생적으로 못하시는 분들은 정리정돈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뭐 그러나 우리가 정리정돈 전문가까지 불러서 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정리와 정돈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설명드렸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건의 정리정돈이 아닌 내면적 정리정돈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관계도 닫을 문은 닫고 활짝 열 문은 더 활짝 열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의 정리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사실 물리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가계부 정리 같은 거 하시나요? 저는 사실 가계부 정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꼼꼼하게 계산하고 그런 게 저는 정말 굉장히 견디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탁 트인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가계부 적는 게 안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정리정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제가 실천하고 있지 못해서 앞으로 꼭 이것을 실천하려고 지금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앤드루 워홀 목사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 또 앤드루 워홀 목사님의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그래,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실천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이렇게 시리즈로 저의 계시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축복, 사랑의 하늘 아버지, 이런 것들이요. 미래로부터 사는 법, 또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등등,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들을 이렇게나마 자료로 만들어 놓았는데, 저처럼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 그런 사역이 아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그냥 정리정돈하지 않고 흩어놓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단을 세우고,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기억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을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을 때에도 야곱이 베들레헴에 단을 세운다든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내가 언제 이 계시를 깨달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념일을 좀 기억하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 뭐랄까 어색한 일일 수도 있는데, 앤드루 워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뭐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미국인들이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근데 우리는 몇 년도에라기보다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군대 갔을 때, 내가 대학생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몇 년도인지 생각하려면 이렇게 한참 계산을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화적 차이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기념비 또는 기념일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에게 너무 중요했던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게 몇 월 며칠인지 다 모르거든요. 근데 몇 월 며칠인 것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옛날에 구원파가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몇 월 며칠만 얘기하면 막 이렇게 오히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막 놀라고 이러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날이 되면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한 날이 7월 7일이에요. 그래서 외우기도 쉽고 2012년 7월 7일인데 7월 7일만 되면 제가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을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죠. 제가 내가 영혼 몸에 대한 깨달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면 그때마다 뭐 항상 감사할 수는 있지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일날 왜 태어났니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하를 하는 것처럼, 또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셨던 그 계시들, 깨달음들, 또 그레이스 레이스를 발견한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달력을 새로 바꿀 때 다 적어 놓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 생일 적듯이. 그럼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 감사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거하는 열쇠라는 책을 보시면 7장에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 감사는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나. 그 사람들은 적어놨다는 거죠.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계석 또는 표지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랜드마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정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정돈, 정리정돈,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기억하고 지나가지 않는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런 적 없으세요? 뭐가 없는 줄 알고 샀는데 이미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몰라서 또 사신 거, 그런 거 없으세요? 막 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묵은 쌀이 돼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줄 알고 또 사신 거예요. 그럴 때 기분 어떠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계시인데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엄청 이렇게 딴 길로 갔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그때 나한테 알려주셨는데 이런 적 없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정리정돈을 통해서 대략 이제 뭐 몇 월 며칠 이거는 기억이 안 나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2009년도 4월 25일에서 27일 사이거든요. 언젠지 그때 뭐 제가 달력 보면 알 수 있어요.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억을 하면 그때 매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계시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사실 이 정리와 정돈 두 개가 좀 성격이 달라서 어떤 분은 정리는 잘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돈은 잘 하실 수 있고 그런데 뭐 정리정돈 특별한 사람 빼놓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어떤 정리정돈은 좋아해도 저처럼 가계부 쓰는 거는 괴로워한다든지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싫어하는 주제일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우리를 다음 단계로 불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영혼, 몸의 모든 영역을 한번 정리정돈해보라는 그런 초대로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부족하나마 드린 저의 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위한 정리정돈이 아니라 능률을 올려서 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리정돈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이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